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TSMC의 기술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투자 전문 매체인 시킹 알파에 눈에 띄는 분석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핵심은 TSMC의 기술 리더십이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TSMC가 5나노에서 3나노 그리고 2나노로 이행하는 과정이 너무 느린 상태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3나노, 2나노에 대한 기술 심포지엄을 최근 실시하고 있는 TSMC가 마치 2017년에 인텔을 연상시킨다고까지 했습니다. 2017년이면 인텔이 10나노 양산에 계속 실패했던 때입니다. TSMC 삼성이 7나노 양산에 성공하면서 인텔이 급격한 하강 곡선을 그리던 당시가 바로 2017년입니다. 물론 그 인텔의 제작 노드가 트랜지스터 밀도 등에서 같은 노드의 TSMC 삼성을 압도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2017년부터 인텔의 망조가 확실히 드리웠었습니다. 시킹 알파가 현재의 TSMC를 2017년에 인텔과 비교했다는 것 자체가 파격적인 비유라고 봅니다. 너무 나갔다는 느낌이지만 아무튼 현재 파운드리 1등이라는 TSMC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음을 시사하는 분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전에 그 삼성 경영진이 3나노에서 TSMC의 1년 정도 기술이 뒤지지만 TSMC보다 먼저 트랜지스터 구조를 바꾼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을 적용하는 만큼 기술적으로 승기를 잡을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놨음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TSMC가 2025년 2나노 양산에 들어간다지만 이미 삼성이 3나노부터 게이트 올 어라운드를 적용해서 양산 수율 등에서 앞서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팹리스 입장에서 설계를 덜 바꾸는 장점이 있다는 이유로 3나노까지 핀펫을 고수한 TSMC보다 3나노부터 일찌감치 트랜지스터 구조를 바꾼 삼성이 더 나은 사업적 판단을 했다는 자신감에 근거한 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그 삼성 경영진의 판단이 알려지고 곧바로 TSMC의 3나노, 2나노가 불안하다는 취지의 시킹 알파 보고서가 나온 셈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파운드리 점유율에서 50%를 넘길 만큼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는 TSMC도 밝은 미래를 장담하기 어려울 만큼 현재의 칩 제작 기술이 그 변곡점에 서 있음을 새삼 인식하게 됩니다. 사실 그 이 보고서를 보고 먼저 든 생각은 TSMC는 너무 가혹하리만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인텔에게는 너무 느슨한 잣대를 들이댔다는 점입니다. 시킹 알파는 TSMC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으며 그 빈자리를 인텔이 차지할 것처럼 기술했는데요. 인텔이 발표한 칩 로드맵과 TSMC가 제시한 칩 로드맵을 단순 비교하면서 인텔이 앞서 나가고 있다는 평면적인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개인적으로 TSMC가 1차적으로 기술 리더십에 큰 상처를 입게 된다면 그 상대는 삼성이지 인텔은 아닐 것으로 봅니다. 시킹 알파는 인텔이 발표한 로드맵에 근거해서 인텔이 2024년 2나노, 그러니까 내년이죠. 2024년 2나노, 20옹스트롱이라고 인텔은 말하고 있습니다. 2025년이면 1.8나노, 그러니까 18옹스트롱이죠. 2024년 2나노, 2025년 1.8나노가 인텔이 가능할 것처럼 설명하면서 TSMC 경우는 2025년 내후년에 2나노 칩을 양산해서 실제 칩이 나오는 것은 2026년이 될 것이라며 인텔이 2년가량 앞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인텔은 올 들어 겨우 7나노 칩인 사파이어 래피지, 서버 CPU죠. 사파이어 래피지를 양산했습니다. 인텔이 올해인 2023년 4나노, 2024년 3나노, 2나노식으로 1년에 2개 노드씩을 한꺼번에 양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 자체가 저는 현재로서는 넌센스라고 봅니다. 물론 아직까지 인텔의 팩 갤싱은 칩 로드맵 이행이 가능하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인텔이 공식적으로 보여준 퍼포먼스로는 내년인 2024년에 4나노 칩을 제대로 만들 수 있을지도 물음표가 붙는 게 사실입니다. 시킹 알파가 인텔에 이렇게 무딘 잣대를 대면서 후한 평가를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TSMC의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면 인텔에게도 마찬가지로 엄격한 잣대를 대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현재로서는 인텔이 TSMC를 2년 안에 강하게 핀치에 밀어붙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실제 그 인텔 로드맵을 보면 3나노 칩의 경우에는 소비자용에서는 에로레이크, 서버용에서는 그래나이트 래피즈, 시에라 포레스트 등을 내놓는다는 보관입니다. 이들 칩은 로드맵상에는 모두 내년인 2024년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외신에서는 인텔이 3나노 칩 주문을 빨라야 내년인 2024년 하반기는 돼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주문이 내년 하반기라는 얘기는 실제 칩으로 나오는 시기는 2025년은 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짚어야 할 게 있는데요. 일전에 그 IT 매체 중 가장 신뢰도가 높다는 아난드테크는 TSMC 3나노를 세 가지 특징으로 요약한 바 있습니다. 바로 느린 속도, 막대한 투자, 큰 미래, 이것을 3대 키워드로 꼽았었는데요. 한마디로 3나노의 진척이 느리다는 것을 의미하고 투자 비용도 막대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달리 보면 팹리스들도 3나노 적용을 미루는 추세가 뚜렷함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파운드리가 최첨단인 3나노 수율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맞지만 한편으로는 수율이 양호한 수준까지 올라도 팹리스들이 3나노를 활용할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미 극미세 노드까지 제작 노드가 진화한 상황에서 팹리스들이 굳이 가격이 극히 비싼 3나노를 지금 시점에 활용할 위는 약하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실제 그 올가을에 나오는 AP도 대부분 팹리스들은 4나노를 활용해서 만들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애플, 삼성, 퀄컴, 구글 다 그렇습니다. 이 파운드리는 기본적으로 단독으로 움직일 수 없는 업체입니다. 팹리스가 찾아야 선당 공정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시킹알파는 3나노 진척이 느리다고 호평했지만 파운드리 입장에서 3나노 진척이 느린 것과 과거 2017년 인텔처럼 10나노 진척이 느린 것은 동렬선상에 놓고 비교할 계제는 절대 아닙니다. 3나노의 경우 지금 칩을 주문하는 대형 팹리스가 아예 없는 상황이지만 애플 정도죠. 그것도 아이폰 프로 모델에만 3나노 칩을 적용한다는 게 지금 현재 인텔의 알려진 보관입니다. 기본 모델에는 기존의 그 4나노 칩을 그대로 쓴다는 게 애플의 입장이죠. 하지만 인텔이 10나노 양산에 실패할 2017년 당시는 이미 인텔 경쟁사 AMD가 TSMC를 통해서 7나노 칩을 만들었던 때입니다. 이런 차이를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TSMC를 변호하는 게 아니라 이게 객관적인 평가일 것입니다. 최근 인텔이 TSMC를 위협할 기술 리더십의 편린이라도 보였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이런 측면에선 인텔보다는 삼성이 한 발 앞서 있다는 생각입니다. 어찌됐든 3나노는 큰 미래가 있는 노드입니다. 5나노에 의해서 또다시 한번 주력 노드가 될 수 있는 노드가 바로 3나노입니다. TSMC에게는 기존의 영광을 다시 재현할 수도 아니면 삼성 등 후발주자에게 역전을 호용하는 빌미가 되는 노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역사적인 공정이고 미래가 있는 공정이 바로 3나노입니다. 3나노, 2나노 양산이 매우 어렵고 이 때문에 선두주자와 후발주자 간의 기술 격차도 축소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런 난간을 돌파하는 업체가 다시 앞서 나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번 보고서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은 최근 그 5년 내에 TSMC를 뛰어넘겠다고 했습니다. 3나노, 2나노에서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2년 정도 뒤부터는 미국의 애리조나 TSMC 팹에서도 칩이 만들어집니다. 이 TSMC 입장에서는 칩 제작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칩 제작 기술력뿐만 아니라 팹의 글로벌 하와 맞물려서 칩의 인플레 등 기술 외적인 변수도 팹리스 입장에서 따져볼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매우 보수적인 반도체 시장에서 향후 3, 4년이 상당히 유동적인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웬만해선 파운드리를 교체하지 않는다는 팹리스들도 이 시기에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